어차피 육식간지 상하에 나온 그런 내용들이고, 그 사주 예문들은 거기 보시면 되는데, 그걸 이야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 명리 오래도록 공부하면서 느끼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생각할 때는 기준을 잡는 거야, 기준. 이렇게 생각해도 저렇게 생각해도 기준이라는 거를 잡지 못하면 정말 누누이 강조하지만 계속 헤맬 수밖에 없어. 아니, 그게 기존에도 이런 거 저런 공부를 해도 시험에 시험 쳐가지고 뭐 잘 맞추고 해도 그럼 뭐하냐 이거지. 이걸 내가 제대로 보고 맞췄는지 아니면 그냥 찍기로 운이 좋아서 맞췄는지 알 수가 없어. 기존의 방식으로는. 그러니까 그 후로 이건 내가 기준을 정하지 않으면 언제까지나 휘둘리고 끄들릴 수밖에 없겠구나. 그러면 이 기준이 도대체 뭘까? 어디서 찾아야 될까? 이런 고민을 해가지고 기준을 정립하기 시작한 게 팔보도고, 지장간이라는 게 결국은 시공간 순환 과정을 설명하는구나. 그것과 팔보도와 막 이제 서로 막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면서, 내 머릿속에 착착착착, 이렇게 저렇게 세상을 보면 되겠구나. 뭐 이런 식으로 조금씩 발전해 나간 거지. 근데 어차피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시공도를 가지고 60간지의 의미를 추론하는 어떤 기준점을 잡으려면 방법이 없어. 어떻게 가야 되냐면 이러나 저러나 만약에 지장간을 완벽하게 이해할 수만 있다면 아까 말했던 어느 정도의 기준을 잡아. 만약에 그런데 지장간을 몰라. 그러면 우리가 역사적으로 왜 60갑자가 생겨났고 그들은 어떤 기준으로 그런 간지들을 활용했고 또 그 의미는 무엇이고 이런 걸 이해할 수밖에 없어. 아니 그러니까 분명히 전번에도 이야기했지만 갑골문의 60갑자는 시공간 보호일 수밖에 없고 그거의 처음 원료는 거북이 껍질, 등껍질을 태운 날짜였다. 이건 다 설명을 했고, 그치? 그런데 그 날짜를 60갑자로 표현했는데 도대체 이 사람들은 이걸 어떤 기준으로 60갑자를 표현했을까? 안 궁금해? 궁금하잖아. 그냥 갑자, 을초, 병이, 정이 뭔가 있을 거 아니라고. 무조건 한 건 아닐 거 아니라고. 그런데 잘 보면, 표현을 보면 이상하게도 인호술도 보이고 신자진도 보이고 그 잘 보면 다 이렇게 순서가 착착 보인다고. 그럼 벌써 그들은 적어도 삼합이라는 개념을 이미 활용하고 있었던 거지. 근데 이상하잖아. 너무너무 이상한 거야. 내 관점에서는. 아니 분명히 단지 아라비아 숫자가 없어가지고 0에서 60까지의 일자를 순서대로 0, 1, 2, 3, 4, 5, 6, 7, 8, 9, 10 해서 60까지 간 것인데 어떻게 해서 삼합을 표현하고 천간합을 표현하고 뭐 기타 등등을 다 표현하는 그런 60개의 간지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 너무너무 신기한 거잖아. 아니, 안 신기해요? 나는 이거 볼 때마다 신기해. 쟤들은 어떻게 무슨 재주로 저걸 저렇게 너무너무 완벽하게 표현했을까? 그리고 지장간표를 어떻게 그렇게 마치 바둑판에 그런 확률과 같은 지장간을 그런 식으로 명확하게 순환 원리를 표현했을까? 난 너무너무 신기해. 점점 공부가 깊어질수록 그런 거에 대해 궁금증이 생길 거라고 나처럼 분명히. 지금이야 그냥 사주 풀어보겠다고 그냥 목숨 걸고 막 이러는데 공부하면 할수록 그런 데 흥미가 있는 게 아니라 굉장히 기본적인 가장 기본적인 곳으로 들어가게 돼 있어. 공부라는 게 그렇거든. 물론 그렇지 않을 사람도 있겠지. 그냥 나는 사주만 잘 풀면 돼요. 뭐 이럴 사람도 있겠지만
근데 기억할 거는 60갑자의 를 기록한 어떤 근본 원인, 이게 뭘 것 같아요? 근본 원인은 계속 이야기했지만 움직임과 변화를 관찰하는 수단이에요. 맞죠? 그죠? 이러나 저러나 움직임과 변화를 관찰하는 수단이 60갑자라고. 또 뭐가 있어요? 많잖아. 뭐 미래 월천 대사님 같은 경우는 뭐 타로를 본다. 그럼 타로가 움직임과 변화를 관찰하는 거잖아. 뭐 주역이다. 뭐 구성, 뭐 육임, 뭐 기타. 이거 다 뭐지? 움직임과 변화를 관찰하는 기준 아니요. 맞잖아. 그러니까 움직임과 변화를 관찰하는 이 60갑자, 뭘 관찰했지? 움직임과 변화를 관찰하는 게 60갑자라는 거 알겠어. 뭘 관찰했지? 자연. 그렇지. 뭔가 우리가 모르는 인간이 보기에 계속 뭔가 막 변해. 뭔가 변하는 도대체 어떻게 변하는 거지? 그러게. 뭐 1월 그 5개의 행성, 뭐 옛날에 보면 1월 성신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 그치? 지구는 물론이고 별자리고 태양과 달이고 오행성이고 이런 것들이 어떤 식으로 막 움직이는지 관찰했을 거 아니라고.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사계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관찰했을 거 아니라고. 결국은 우리는 이러나 저러나 움직임과 변화를 어디에서 찾아야 되냐면 자연에서 찾아야 돼. 사주팔자를 떠나서 움직임과 변화를 관찰하는 기준이 뭐라고? 사계의 움직임, 이런 것에 목숨을 걸어야 되는 거지. 맞잖아. 그치? 엉뚱한 데 찾지 말고, 아, 자연은 이런 식으로 저런 식으로 이렇게 저렇게 변하는구나. 이걸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만 나중에 점점 이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인간의 사주팔자를 아주 뭐랄까 자연스럽게 관찰할 안목이 생긴다고. 근데 정반대로 공부를 거꾸로 하잖아. 막 이야기했던 격곡이니 십신이 이런 걸 보면 지가 10년 하든 20년 30년 하든 뭘 하고 있는지를 몰라. 기준이 없거든. 맨날 바뀌는 기준에서 이게 도대체 제대로 통변했는지 못했는지 알지도 못하면서 그냥 하고 있는 거야. 그냥 일종의 그 개인적인 습관대로만 하고 있는 거지. 근데 어찌됐든 지금 말하는 자연의 움직임과 변화를 가장 명확하게 설명하는 것이 내가 지금까지 찾아본 바로는 지장간밖에 없어. 그렇게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 거는 지장간밖에 없더라고. 다 가만히 생각을 해봐. 그게 무슨 이론이든 혹은 무엇이든. 근데 문제는 이 지장간 갖고는 안 돼. 왜냐하면 이 지장간은 단지 사계의 순환 과정밖에 설명을 못해. 물론 이거를 좀 더 연구하면 지장간 표에서 아주 액깃을 뽑아내서 내가 사용하는 정임계니 기타 등등 이런 것들을 소위 말하는 팔보도를 뽑아낼 수도 있어. 그건 이제 장난이 아니지. 여기까지. 나는 그런데 이런 거를 발견하는 과정에 지장간도 활용했지만 과학, 물리, 시공간 이런 걸 공부할 수밖에 없었고, 이걸 통해서 우주, 지구, 자연의 기본 체계 이런 거를 내 나름대로 정립을 한 거지. 그게 맞고 그게 틀리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나만의 기준점을 찾는 것, 그게 중요해. 그러니까 지금 각각의 사고방식들이 다 있고 관점이 다 있어. 근데 내가 생각할 때는 자기만의 어떤 관점, 기준을 찾아내는 거는 너무너무 중요한 거야. 그래야만 자기만의 철학이 생기잖아. 안 그래요? 남을 따라서 하면 안 돼. 나는 그 나만의 철학 체계를 정립할 수 있도록 그냥 길을 인도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거든, 항상. 난 내 거를 무조건 따르라고 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 그 대신에 나를 뛰어넘어야지. 나를 뛰어넘지도 못하면서 그 틀렸다 맞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내 거를 잘 학습해서 그보다 더 뛰어난 거를 만들어내면 돼. 그럼 얼마나 좋아. 그건 칭찬할 일이지. 어찌됐든 오늘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자, 방금 말한 움직임과 변화를 판단하는 것이 60갑자였다고 그랬는데 60갑자에서 우리가 핵심적으로 골라내야 될 명리 이론들이 있어. 그것이 천간합하고 계속 이야기했지만 지지삼합이야. 근데 이보다 더인 거는 뭐냐면 천간하고 지지야. 그쵸? 그러면 적어도 이것들이 어떤 이유, 어떤 원인에 의해서 갑이라는 글자가 나오고 개라는 글자가, 자라는 글자가 나왔는지 이거를 이해를 해야 될 거 아니라고. 근데 나는 그 중에 하나를 고민하다가 그 중에 하나를 그 어떤 그 방식을 하나 만들었는데 그게 뭐냐면 시공도예요. 근데 이 기준은 어디서 온 거냐면, 가만히 고민을 해본 거지. 그러면 우리가 우주가 열리기 전에는 뭐였을까? 그랬더니 계속 이야기한 대로 정임계구나. 근데 여기서 개수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병화까지 간 다음에 다시 정화로 해가지고 다시 임수로 돌아오는구나. 이렇게밖에 안 되더라고. 이렇게 책을 읽었고 저렇게 책을 읽어봐도 수렴돼가지고 최대로 블랙홀처럼 응축해가지고 폭발해가지고 그 폭발의 극점이 뭐라고? 병화가 될 거 아니라고. 그죠? 병화까지 갔다가 다시 병화가 정화로 바뀌어서 다시 또 임수로 되는구나. 그렇다면 결국은 수화가 우주를, 지구를 운용하는 기본 에너지라는 건 분명하잖아. 여기에 생명체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정임, 개병, 정임, 여기에 생명체 있어요? 없죠? 그렇다면 무조건 임정, 개병, 다시 정, 이런 식으로 정임합이 우주 지구자연의 가장 기본적인 두 에너지겠구나. 맞잖아? 근데 희한하게도 정임한목이라고 그러네? 그럼 뭐지? 정임한목이라는 개념에 숨긴 의미는? 근데 목이 나무라고 생각하면 이게 생기를 퍼뜨린다는 생각도 못해. 그죠? 목이 나무라고만 생각한다면. 맞아요? 적어도 정임한목이라는 의미는 목이라는 생기를 퍼뜨리려는구나. 이거를 캐치할 수 있다면 신의 의지는 사랑을 퍼뜨리는 것, 이렇게 느낄 수가 있잖아. 근데 목은 동양목이요라는 그런 생각으로 생기를 퍼뜨리는 게 꿈에서도 생각해내겠냐고. 못하지. 안 그래요? 되게 웃기잖아. 아주 그 정도의 개념도 없이 사주팔자를 보는 거야. 우리는 정임합이라는 딱 그 기준을 딱 잡으면 그때부터는 나머지들이 굉장히 쉬워지는 거지. 그러면 이게 시공도에서
당연히 임수는 이쪽에서 임수가 이렇게 개수로 폭발했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지구는 어떻게 됐을까? 지구에서 분명히 정임합보로 해가지고 정화가 뭐죠? 열기, 수렴, 중력 이런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그 무토가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어떻게? 병화까지 갔다가 정화로 식어가는 과정에 열기, 수렴 이런 것들이 뭉치기 시작해서 결국 회오리 쳐서 무토 지구가 생겨났어. 근데 내가 계속 이야기하지만 회오리 치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건지에 대한 답을 내리지 못하면 우리는 우주 본성에 대한 그 의지를 알 수가 없어. 왜 회오리 쳐? 왜 모든 게 뺑뺑뺑뺑 돌고? 혹시 내가 설명했던 거 말고 혹시 왜 우주가 뺑뺑뺑뺑 도는지에 대해 개인적인 생각 있어요, 혹시? 생각해 본 적 있어? 왜 도는지? 그냥 내 정신이 돈다 이런 거 말고 왜 돌까에 대해 반드시 평생 살아가면서 이거에 대해 답을 내려야 될 거라고. 왜 돌아 모든 것이? 내 대가리만 도는 데요가 아니라 왜 우주에 있는 모든 것은 도냐고. 이거에 답을 못하면 우리는 근본 본성에 대해서 모르는 거야. 그거를 나는 정임계라고 표현한 거지. 반드시 이 축이 있기 때문에 양쪽에서 대충 관계로 회전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100년 후에 나를 알아줄 거라고 믿는다니까. 그래서 무토 지구가 생겼을 때에 여기 무토라고 치면 이 지구 속에는 당연히 뭐가 들어가 있을 거예요? 당연히 정임합이 들어가 있을 거라고. 맞지? 맞잖아. 무토 속에는 반드시 정임합이 들어가 있어. 그런데 저 임수가 훨씬 블랙홀처럼 훨씬 딱딱한 거야. 가장 딱딱한 상태가 임수라는 거지. 그리고 수렴하는 그 과정이 정화야. 그러니 임수와 정화, 무토 이 관계는 분명히 저렇게 돼 있을 수밖에 없어. 맞죠? 그걸 그냥 나는 시공도라고 표현해서 그냥 그린 거지. 아, 지구 속에는 정임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저것들도 당연히 임수가 가장 안으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수렴운동하는 정화가 그 밖에 있을 것이고 원래는 무토였는데 생명체가 뿌리를 내리는 과정에 자연스럽게 기토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 중간에 기토가 있겠구나. 이렇게 표를 만들어가는 거지. 맞죠, 여기? 근데 무토가 임수를 기화시켜서 개수를 하고 다시 갑을 만들었네? 아, 갑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 무토의 지구 표면에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갑이 무토를 뚫고 땅속으로 들어가서 기토를 만들었구나. 아, 저거를 기토라고 하는구나. 그럼 적어도 기토는 생명체를 품는 땅이구나. 아, 그랬더니, 이게 구미로 보면 여기가 마누라, 배우자 자리네. 배우자 자리인데 이거를 신살로 따져보니까 반한살이네. 결국은 배우자라는 거는 반한살이어야 된다는 거야. 그래야 내게 가장 뭐를 준다? 안정감을 주는 거지. 그러니까 반한살이면 가만 있어봐. 어디 보자. 계리. 유니까 사회주기니까 그 4, 5미 신유 술토네 여기 개띠들 다 반한 이게 주잖아. 그지? 안정감을 안 주나? 안정감을 줘야죠. 그지? 아닌 것 같은데 얼굴이 전혀 공감 못한 얼굴인데 영혼이 없어. 그러니까 술토 날이 되면 제가 굉장히 효율성이 좋아져. 효율성이. 근데 가만히 다들 생각을 해봐요. 기본적으로 반한살은 자기에게 어떤 원래 반한이 기본적으로는 보디가드지 뭐. 이 삼각형 중에서 망신, 장성, 반한 요 세 개가 딱 해가지고
우망신 좌반한 이렇게 되는 거야. 아니 진짜로 그렇다니까 왜 웃어 다들. 우망신 좌반하니까 맞는 얘기야. 근데 반하는 뭘 지키냐면 뒷구멍을 지켜. 망신은 앞에 왕을 홍보하는 역할을 지켜. 그 행실이 다를 뿐이지. 그러니까 반하는 검연반으로 지키긴 지키는데 뭔가 야로가 있는 놈이지. 그래서 저게 뒷구멍이라는 거야. 우리 집 뒷구멍에 반한 구멍에 정확하게 산길로 가는 구멍이 있다니까. 나는 항상 뒷구멍으로 그렇게 나가고. 한번 생각을 해봐. 분명히 집 안 중에 반한 쌀에 구멍이 저기 뭔가 정상적인 절차를 거부하고 좀 뭔가 지름길 같은 게 있어야 되는 거야. 그쪽 방위에. 집안에 비상구가 있어요. 하도 워낙 집이 크시니까 그건 알겠는데, 이제 집안에 비상구가 있을 정도면 도대체 집이 수백 평이야. 수천 평인가? 이제 그런 식이지. 근데 요즘에는요, 이게 베란다가 없어가지고. 요즘은 그래서 추락사가 많은 거야. 베란다가 없으니까 그냥 뛰어내리는 걸 즐기거든. 다들 급하잖아. 이게 조급히, 아까 내가 이야기했잖아. 반하는 뭐라고? 지름길이라고. 그러니까 바로 지름길 톡 뛰어내려가지고 죽어버리잖아. 그지? 일리 있지. 옛날에는 죽으려고 그러면 힘들어. 약 먹어야지. 뭐 차에 어떻게 부딪히려고 노력해야지. 뭐 강까지 가서 뛰어내려보려고 생각해야지. 얼마나 힘들어. 요즘은 그냥 베란다에 뛰어내린단 말이야. 밥 먹다가 싸우고 바로. 그게 바로 편리하거든. 이게 이제 편리한 거야. 지름길 이게 반하니. 죽는 것도 편리하잖아. 바로 뛰어내려서. 그치? 헛소리 그만하고. 남들이 들으면 진짜 와, 저 개소리를 저렇게 심각하게 하고 있냐 이럴 거 아니야. 아유. 진짜 아니었어요? 응? 나보다 더한 사람이 있네. 그러니까 이 무토 속에 기토가 있어야만 되는 이유는 생명체 간목을 보호하기 위한 거지. 그렇죠? 그 다음에는 이제는 경을, 병신, 뭐 이런 식의 과정을 다 이제 알죠? 이건 다 아니까. 거치는데. 그러면 이제 저걸 가지고 이 표들이 뭐 다들 아니까 뭐 자세히 설명해봐 의미도 없고 어떻게 되냐면 아까 말했던 갑이 이렇게 나오고 을로 나오고 경이 되고 신이 되고 여기에 무토가 있고 개수가 있고 여기에 개, 병 이거는 이제 원래 그 우주 시작하는 그 점을 말하는 거고 그러니까 가장 멀리서 병화가 쫙 빛을 비추니 개수의 대기가 받아서 화려한 색채를 드러내 어디에? 무토라는 지구 터전에. 그렇죠? 땅 속에서는 임정기무 이 네 글자가 생각보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일을 한다고. 뭔 일 할까봐? 뭔 일 할 것 같아요? 임정기무가 이 땅 속에서 생각나는 거 혹시 없어요? 절대로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만물은. 그 멘트리 회전하는 거. 그렇지, 당연히 그거는, 그러니까 당연히 모든 거는 회전하지. 그러니까 저것도 회전하는데, 실질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거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아, 땅 속에서도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구나. 지진, 해일, 뭐, 화산 폭발, 뭐, 기타 등등, 그 융기, 뭐, 땅 속에 있는 게 밖으로 튀어나와서 뭐라 그러죠? 카르스트 지형이라고 그러나? 많잖아.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아.
그들도 끊임없이 움직여. 단지 저것이 워낙 단단한 게 움직이는 과정이 느리다 보니까 우리는 와, 뭐 지진이 뭐 쓰나미가 뭐 해일이 뭐 기타 등등이 자주는 안 일어난다는 거지. 그렇지? 근데 만약에 임수 정화가 말랑이었다고 생각을 해봐. 하루에 수천 명씩 수만 명씩 죽을지도 몰라. 아이 귀찮아 그러고 성질 나서 베란다 뛰어내려 죽어버릴지도 몰라. 하도 잘 죽으면 해일에 빠져 죽느니 차라리 베란다 뛰어내리겠다 하는 사람들이 많을지도 모르지. 근데 다행히 임정, 기 저것들은 단단하니까 다행히 아주 가끔 막 역사에 남을 정도의 아주 가끔 이렇게만 발생하니까 다행이지. 맞죠? 그래서 이제 우리 이 표를 다 정해서 근데 이 표를 다 정한들 이거를 어떤 식으로 또 판단을 해야 될까를 또 많이 생각을 했어. 분명히 10간은 이렇게 생겼구나. 이건 뭘 본 거지? 이 그림의 기준은 우주 생성에서 지구 생성까지의 과정을 그 순서 그리고 지금 지구에서 살아가는 과정을 다 표현한 거지. 10간으로. 그치? 근데 이것도 뭔가 이걸 이용해서 간지 의미를 추론하려면 이걸 갖고는 안 되잖아. 그치? 여기에 또 뭐가 붙어야 되지? 무조건 삼합이 붙어야 되잖아. 지지가 자초기묘 진사오미 신유술에 이렇게 가는데 그것의 근본적인 순환 원리, 움직임과 변화의 원리 그게 뭐냐 이거지. 그거를 표현할 수 있는 건 삼합밖에 없다는 거야. 그냥 뭐 자초기묘 진사오미 신유술에 자초기묘 맨날 그러고 있을 거야. 뭔가 원리 원칙이 있으니까 그게 그런 식으로 돌아갈 거 아닌가 이거지. 그 원리 원칙의 가장 핵심은 삼합이라는 거지. 물론 육합도 있고 그러는데 삼합이 될 수밖에 없다. 왜? 얘는 지구의 물질의 변화를 물질이 움직이고 변화하는 거를 기본적으로 만들어내는 원리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제 그렇다면 시공도에다가 지지 삼합을 활용해서 저것들이 어떤 식으로 움직이면서 간지를 형성하고 그 간지의 뜻은 무엇일까? 이걸 생각한 거야. 그래서 쓴 책이 60간지 상하야. 여기 한 명도 안 읽어봤지? 혹시 여기서 읽어본 사람? 읽어봤나 혹시? 제일 책이 지저분하게 읽는 책. 아 그래요? 그만 그 책이 더럽다 이거지? 책을 계속 찾아봐가지고. 그렇게 읽어야 되는데 저는 일찍 볼 때. 그것도 좋은 방법이다. 일찍 볼 때. 근데 일진 볼 때와 삼합하고는 동일한 건 아니야. 그게 왜 그러냐면 내가 다시 설명하지만 육식간지 상하는 삼합을 기준으로 간지 의미를 추론한 것에 불과해. 근데 거기에 신살로도 볼 수 있고 그 계절 같은 특징을 활용해서 볼 수 있고 그 속에 있는 지장간과의 관계를 활용해서 볼 수 있고 종류가 하도 많은데 그래도 적어도 일진 볼 때라도 삼합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나름대로 가장 명확해. 거기에 신살이 가함이 되면 훨씬 더 짭짤해지겠지 물론. 지장간을 막 2개, 3개 있는 걸 꺼내 가지고 하면 좀 더 명확해지겠지. 하지만 적어도 삼합 간지를 활용하는 일진이 가장 효율적이라는 거지. 왜? 내가 계속 이야기했지만 그 기준은 절대로 흔들리면 안 돼. 물론 완벽한 것은 우주 어디에도 없어. 그래도 가장 합리적인 기준을 찾아낸다면 그게 삼합일 수밖에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다만 지금 말하는 삼합간지의 물형과 일진의 물형은 동일하지 않아. 그렇다고 다 틀리다 그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헷갈리는 거지.
이제 일진도 계속 해야 되고 지금 고민 중인데 뭘 어떻게 합리적으로 그걸 너무나 방대하니까 머리가 아픈 거야. 내가 그걸 어떤 식으로 설명해야 될지를. 그거를 그냥 지금 말한 대로 삼합간지로 일진을 하고 신살간지로 일진을 하고 지장간으로 일진을 하고 12운수로 일진을 하고 뭐 금묘화실로 일진을 하고 아니면 삼합간지로 일진을 하고 삼합간지라는 게 병신, 경자 이거 말하는 거야. 그렇게 할까? 그렇게만 해도 하세월이야. 그러니까 너무 막막하니까 뭐 어떻게 뭐 손을 뭔가 생각을 해야 될 거 아니라 확실하게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지. 그걸 못 하고 있는 거야. 너무 막막하고 할 일도 많고. 자, 삼합을 우리가 저번에 삼합에 대한 기준을 정했지, 그치? 신자지는 뭐지? 흐르다, 전송하다 이게 핵심이라고 해서 해묘미는 성장하다, 사회촉은 결실 수렴하다, 인호설은 분산 최대로 뭐를 펼쳐내다. 거기에 어떤 식이 되냐면 식간이 갑은 수직 상하 운송하다, 을은 좌우로 펼치다, 병화는 무한 분산하다 이게 있어야 될 거 아니라고, 그치? 그럼 뭔가 겹치지. 여기하고 비슷한지. 근데 여기에 만약에 갑이 탄생이야. 꽃 언니가 갑이야 일간이? 그러면 플러스 인호수를 해봐라. 그러면 갑 언니는 인호수를 가지고 뭘 하겠다는 거지? 분산하겠다는 거, 확장하겠다는 거잖아. 뭘? 갑이라는 생기를. 그러면 이 사람은 주위에 뭔가 자꾸 뭔가를 하려고 하겠지, 그치? 가만히 둬도 알아서 자꾸 주머니에 있는 돈을 꺼내서 막 이럴 거 아니라고. 일종의 남들이 보면 호구인가? 이렇게 느낄 수가 있는 거야. 아니 이제 비유를 하자면 그렇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식당에 가서 보면 혼자서 아주 바빠. 뭐 이 숟가락 뭐 음식 타는 뭐 챙겨주는 거. 왜 그러겠어? 갑이 인옷을 근데 갑이 신자지를 만났다고 그래봐. 절대 안 하지. 할 리가 없잖아. 그 대신에 갑은 다른 방식으로 해. 갑 신자진 이렇게 되면 이거는 뭐라고 했지? 흐름 전성이라고 그랬잖아. 뭘 할까? 이거는 자기의 지혜, 지식을 나누려고 교육으로 쓸 거라고. 갑 인호술은 드러나는 걸로 쓸 거야. 그래 다행이지. 그런 걸로 하니까. 예를 들어 노출증 뭐 이런 거였으면 좀 더 좋았을지 모르겠는데 그런 건 아니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 삼합이라는 방식을 이해해야 왜 저 사람이 저렇게 행동할까를 이해를 한다고. 그게 그냥 갑자 이렇게만 볼 게 아니라 갑자는 갑 신자진으로 연결돼 있구나 이렇게 항상 머릿속으로 기억을 해야 기준이 명확하게 갑이 신자지니까 갑을 생기를 신자진으로 역마로 전송 후대에 남기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지. 뭔가를 계속 전달해서 그런데 이게 신자지니까 흐름이 보인다 안 보인다? 깜깜하다 안 보인다. 이게 뭐라고? 영혼의 세계, 지혜, 지식 이런 거라는 거야. 근데 인호술은 그게 아니야. 명확하게 드러나는 육체, 물질에 대한 거라는 거지. 지혜를 나누고 싶은 생각은 없어. 그러니까 왜 갑이 요가를 하겠어? 이 요가를 하는 거는 자기 나름대로 인호술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갑이라는 생기를 퍼뜨리고 싶은 거야. 요가를 하는 것 자체도. 근데 만약에 신자진이었다면 선생으로 가는 거지. 교사. 뭔가를 가르치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갑진은 헷갈린다고 그랬잖아. 신자진에 무역도 있고, 교육도 있고. 그래서 갑진이 무역과 교육 사이에서 갈등 때문에 장사와 교육 사이에서 가장 갈등 때리는 게 진토라고 그랬잖아. 왜 그러겠어? 이 속에는 영혼과 물질이 짬뽕돼 있거든. 왜냐면 진토에는 또 사람들이 바글바글 모이는 그런 속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설명하는 거는 삼합이라는 게 이런 기준이고 천간도 여러 개 기억해봐야 소용이 없어. 어떻게 하면 천간의 의미를 가장 핵심만 기억할까를 생각해야 돼. 예를 들어 갑이다. 수직 상하 운동하다. 그거 하나를 기억함으로써 십관 중에서 그러면 제일 직선적인 게 어느 글자겠어? 갑일 거 아니라고. 지가 생각하기를 얼마나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수직 상하 운동하다라는 그 의미 하나를 기준을 딱 정한 다음에 100개든 1000개든 창조할 수 있다니까? 아닐 것 같지? 안 되니까? 정화 수렴마다 하나를 가지고 분위기를 망치는 게 정화지 개수겠어? 정화는 이렇게 쪼그러뜨리게 만드는 거잖아. 물건을 자꾸 이렇게 뭉치려고 하다 보니까 그게 뭐 활동이 자유로워지겠어? 그러면 활동이 자유롭지 않게 되다. 좀만 생각해보면 정화는 일이 제대로 안 풀리겠구나. 수도 없이 추론이 가능하다니까? 물론 이제 IQ가 125는 돼야 되겠지. 그 기준이 뭔가를 하나를 기억하는 건 엄청나게 중요한 거야. 그 정화가 수렴 운동하다. 그 하나를 키워드를 기억함으로써 나머지 것들을 계속 팽창할 수 있는데 그 팽창하기 좋은 것이 지지는 뭐다? 삼합이다. 천간과 정화와 사유축, 정화와 해묘미. 이것들이 이런 식으로 연결되면 어떤 식으로 파생되고 어떤 의미를 가지고. 지금 삼합도 분명히 우리가 키워드 하나씩을 기억했잖아. 그 하나 가지고도 계속 확장하다 보면 어마어마한 의미들이 나와. 근데 고민할 것도 없어. 책에 다 써놨잖아. 삼합의 의미들 책에 다 써놨잖아. 신자지는 뭐고, 왜 도둑이 나올 것이며, 왜 조폭이 나올 것이며, 기타 이런 거 다 써놨잖아. 그러니까 머릿속에는 항상 이게 천간 10글자의 키워드구나. 삼합의 키워드는 이거구나. 거기 하나 뿌려서 천간에서는 갑기합이네. 얘 키워드는 뭐지? 을경합의 키워드는 뭐지? 무기합의 키워드는 뭐지? 만인에게 혜택을 주려고 하는 천간합은 뭐예요? 무게합. 그렇지, 무게합이잖아. 가장 물질을 추구하는 합은 뭐예요? 을경합. 혼자 다 하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최소한의 천간합의 의미도 기억하고 있어야 돼. 갑기합은 오르고 내리고 시작하고 마감하구나. 그치? 병신합은 네가 죽을래 내가 죽을래야. 죽을래 살래. 유일하게 죽을래 살래를 결정하는 건 병신합밖에 없어. 분명히 둘 중 하나는 죽어야 되는 거야. 적어도 가장 기본 단위의 의미들은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 거기에 이제 계속 확장해서 물상은 뭐고 이렇게 확장해 나가야지. 그러니까 지금 천간의 의미, 우리가 맨날 떠드는 갑은 수직 상하 운동이요. 갑기합은 출발 마감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것도 직선으로. 그다음 지지는 신자지는 어둠이고 흐르고 전송하고 기타 등 이게 다 이제 이해를 했어. 그렇지? 그러면 이제 살을 붙여 보자고. 10분만 있다 쉽시다. 이제 어떻게 살을 붙여봐야 되냐면, 우리가 이렇게 해가지고 임수를 향해 들어가는 거는 당연히 신자진이지, 그치? 임수를 향해 응축하러 들어가는 건 신자진이잖아. 임수에서 병화를 향해 가는 건 뭐야? 인호술이잖아, 그치? 밖으로 나가는 건 무조건 인호술인데, 이거 안으로 들어오는 건 신자진인데, 중간에 뭐가 있지? 신자진에서는 이전에 사유축이라는 과정을 거쳐서 신자진으로 가잖아, 그치? 그리고 인호술로 바로 가는 게 아니라
해묘미를 통해서 인호술로 나갈 거 아니라고. 맞죠? 그래서 인호술이 다시 사회적 신자진 이렇게 간다고. 그러면 임, 정, 기, 무, 개, 병 이 글자에다가 사유축 신자진을 붙이면 순간 얘들은 뭐 하려고 그러는 거지? 안으로 기어 들어가려는 움직임들이라는 거지. 맞아? 근데 아까 말했던 사유축은 결실, 수렴, 이건 뭔가 쪼그라드는 거야. 하지만 반드시 수학, 결실, 이거는 얻을 수는 있어. 단점은 뭐지? 쪼그라드는 거야. 죽는 거야. 그치? 그러면 여기에다가 인미 사유축, 정의 사유축, 기가 사유축, 무가 사유축, 이런 간지들이, 대충 이런 것들은 적어도 결실을 맺긴 하지만 쪼그라드는 거구나. 이런 감을 가지라는 거야. 당장 이 디테일하게 뭐 하나의 의미를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유축과 신자지는 저 글자들을 천간에 있는 글자들과 조합하면 쪼그라드는 어둠 속으로 들어가는 이런 움직임이겠구나. 이걸 느끼라는 거예요. 기준이 없잖아. 간지에 대한 기준들이 머릿속에 없잖아. 그냥 임신이에요, 임자예요, 임진이에요 이렇게만 있으면 뭐하냐 이거지. 적어도 얘들은 어둠 신자진이라는 삼합의 의미와 임수가 붙어가지고 제일 내면의 깊은 곳까지 들어가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느껴야 된다는 거야. 맞죠? 마찬가지로 임수가 인호술이야. 그러면 임수가 이제 정반대로 밖으로 기어 나가려고 하는구나. 임수 해묘미, 정화 해묘미, 기토 해묘미, 무토 해묘미, 뭐 개수 병화 해묘미 이런 것들은 몽땅 다 당장 화려한 곳에는 이루지 못했지만 적어도 해묘미라는 것을 통해서 가장 화려한 것을 향해 튀어나가는 그런 방향을 갖고 있구나라는 간지 개념, 간지 느낌을 가져야 된다는 거지. 맞죠? 그냥 맹하고 기준도 없이 간지를 쳐다보면 안 된다고. 안 그래요? 적어도 이런 기준 정도는 잡아야 된다고. 나머지는 스스로들 하더라도. 근데 또 여기에 간지가 그냥 되는 것도 아니고, 양은 지지의 신자지 인호술, 음은 지지의 해묘미 사유축 이렇게밖에 안 되잖아. 그치? 만약에 4개 다 있었으면 진짜 돌아버렸을 거야. 그나마 2개도 헷갈려 죽겠는데 임 해묘미, 임 사유축 이런 것까지 있었으면 지금 몇 개야? 하나의 간지에 지금 24개가 나와버리잖아. 그럼 120개 간지가 됐을 거라고. 그럼 돌아버리는 거지. 우리 20년 살아야 돼요. 그럼 우리가 이제 120년 무슨 아바타도 아니고. 뭔 말인지 이해되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런 얘기 하는 목적이 뭐냐? 가장 기본적인 단위의 의미들을 숙지하고 그것이 어떻게 간지로 결합되는가. 그 이치들이 무엇인가를 가만 생각해 보라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좀 쉬었다가 각 글자가 지지삼합과 붙으면 어떤 의미들이 추론되는지 나올 수 있는지 그거를 뭘로? 시공도를 기준으로 살펴보자 이거예요.